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 말하는 6월 모의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6월 모의평가를 활용하시나요? 모의고사 보면은 복습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본 걸로만 끝냈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은 한 번 더 풀고 하긴 해요. 아, 이거 이래서 틀렸었구나라고 머릿속으로만 이해하지 실제로 해본 적도 없거든요. 여러분도 이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3명의 학생들에게 공부왕의 학습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학습법을 배운 학생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막 신기하다 이러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말해줘가지고 제가 깨달았거든요. 아,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좀 놀라기도 했고 알 수 있게 해준 시간이었으니까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학생들을 놀라게 한 학습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공부법이 공개됩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본격적인 멘토링에 앞서 3명의 공부왕과 함께 이번 공부지왕에 참가 신청을 한 학생들을 선발하였습니다. 그중 이번 언어영역편의 주인공 신예진 학생, 고등학교 2학년 인문계 학생으로 내신은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언어 영역의 경우 3등급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 3명의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학습법을 3명의 공부왕이 분담해 1:1 멘토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박혜송 공부왕. 언어 영역 멘토를 담당하고 국어 내신 대비를 위한 공부법을 전수합니다. 두 번째, 이대경 공부왕. 수리 영역 멘토를 담당하고 모의고사 활용법을 전수합니다. 세 번째, 최선함 공부왕. 외국어 영역 멘토를 담당하고 이대경 공부왕과 함께 또 다른 모의고사 활용법을 전수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멘토링을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학습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학습법 이름이 3단계 분석법이라는 거거든요. 대경 공부왕이 전한 모의고사 활용 학습법은 바로 기출문제 3단계 학습법. 과연 어떤 학습법일까요? 이 3단계 학습법을 통해서는 애매하게 아는 문제와 정확히 모르는 문제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나중에 가서 잊어버렸을 개념들을 기간을 둔 3번의 학습을 통해서 진짜로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게 개념들을 학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학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 3단계 학습법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우선 실제 시험이 끝나고 약 일주일 정도 후 1단계 시험지를 푸는데요. 실제 시험 시간과 동일한 시간 내에 문제를 풀고 채점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과 1단계 시험지를 비교해 3가지 유형으로 자신의 약점을 점검합니다. 3가지 유형은 이렇습니다. 유형 1은 2시험 모두 맞은 문제. 이 문제는 현재 정확한 개념과 출제 의도를 알고 있는 것이죠. 유형 2는 2시험 중 한 번만 틀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개념이 정확히 정립되지 않아 약점이 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유형 3은 2시험 모두 틀린 문제, 즉 가장 취약한 개념과 문제 유형이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1단계를 통해 분석한 자신의 취약 부분은 1차 개념학습을 통해 부족한 개념을 보충하고 5개념을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정도 후 2단계로 동일한 시험을 다시 풀어보는데요. 이때는 시간 제약 없이 선지별 개념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1단계와 마찬가지로 틀린 문제는 2차 개념학습을 통해 반복 학습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주일 정도 후 마지막 3단계 시험을 보는데요. 이때는 선지별 개념은 물론 정답과 오답의 이유까지 해설서를 쓰듯 꼼꼼하게 정리하며 푸는 것이죠. 3단계에서도 틀린 문제는 마지막 개념학습을 통해 취약 부분을 최종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경 공부왕이 추천하는 기출문제 3단계 분석법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언어 영역에서는 이 학습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시죠. 너가 저번에 틀렸는데 이번에 맞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는 너가 확실히 알고 넘어간 건가? 네, 확실히 답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답인 이유를 모르겠다? 1단계 시험을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언어 영역의 경우 한 번은 감으로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2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시험을 실제 시험과 비교해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스스로를 점검하는지 해송 공부왕의 멘토링을 계속 보시죠. 확실히 답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너가 저번에 한 걸 답을 볼게. 저번에는 4번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해결해야 되는 건 맞아. 하지만 그 방법이 쉽지 않다. 근데 너가 4번을 저번에 답을 했잖아? 아, 그때는 그 쉽지 않다 이런 게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걸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 어쩔 수 없다라고 치부하는 거랑은 다른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공부왕의 점검 첫 번째, 틀린 시험에서 어떤 오답을 썼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오답을 선택한 이유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정답과 오답의 이유를 학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5개념은 바로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개념 학습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2단계 학습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단계 학습을 시작할 텐데 2단계 학습은 아까 풀었던 시험지랑 똑같은 시험지를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지에 문제마다 시간이 제한 없이 정답의 근거와 연관된 개념들을 아까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단계는 앞서 말했듯 1단계와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동일한 시험지를 풉니다. 단 이때는 시간 제한 없이 선지별 개념을 정리하면서 꼼꼼하게 푸는 것이죠. 2단계 시험을 경험해본 학생들, 처음 접한 학습법에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그럼 2단계 학습을 혼자 진행해봤는데 어떻게 어려운 점이 멘토님께서 있으셨어요? 어느부터 말씀해주세요. 안 틀리던 거에서 하나 실수를 했어요. 아, 근데 한 문제 실수해가지고 살짝 안타깝긴 한데 이대로 푸면 1등급 만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실수를 했지만 해송 공부왕에게 칭찬을 받은 예진이. 예진이는 2단계 시험지를 어떻게 풀었는지 볼까요? 해송 공부왕과 함께 학습한 개념을 선지별로 꼼꼼히 잘 정리했네요. 그리고 제시문에서 화살표로 선지들을 연결해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잘 정리했습니다. 예진이는 이 기출문제 3단계 학습법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모의고사를 이렇게 약간 어렵게 느끼고 헷갈리게 느꼈던 부분을 꼼꼼히 필기하면은 학습 풀이가 딱 구조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수월할 것 같았어요. 이제 기출문제 3단계 학습법이 이해되셨나요? 마지막 3단계 학습은 앞서 본 2단계와 동일합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스스로 해설서를 쓰듯 풀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쓴다는 것이죠. 하지만 3단계에 가서도 틀리는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 마지막을 확실히 채워줄 학습법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이제 저희가 풀어본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할 두 번째 학습법은 기존의 오답노트와는 색다른 방법인 내가 만든 한줌 교과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서남 공부왕이 전한 모의고사 활용 학습법은 바로 내가 만든 한줌 교과서. 과연 어떤 학습법일까요? 한줌 교과서라는 방법은 기존 오답노트보다 더 나아가서 풀이를 정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지별 개념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던 5개념들을 다시 새롭게 설정하고 올바른 풀이를 직접 정리하면서 내가 풀었던 풀이와 비교하고 더 좋은 점이 있으면은 그거를 배워서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좋고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기존 오답노트에서 발전된 내가 만든 한줌 교과서. 그 형태는 이렇습니다. 언어 영역의 경우 첫 번째로 제시문과 문제를 모두 오려 붙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정답풀이가 아닌 지문과 문제 요형을 정리합니다. 자신의 취약 요형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죠. 그리고 나서 선지별 개념과 모르는 단어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자신이 왜 오답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정리하고 바로 아래 비로소 해설서나 해설 강의를 통해 배운 정답풀이를 적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오답과 정답의 이유를 비교하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만든 한줌교과서 학습법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시죠. 너가 1차 시험에서도 잘 못 풀었고 2차 시험에서도 잘 못 푸는 35번을 오답노트 만들어보자. 그러면 35번 문제에 해당되는 지문도 오리고 35번 문제도 같이 오려야겠지? 네. 처음에는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게 고전시가의 일치 불일치 문제잖아. 그래서 고전시가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문제 유형을 여기다 쓸 거야.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별로 약간 어려운 단어나 모르는 개념을 쓰도록 할게. 그리고 2번에서는 뭐가 어려워? 어려운 건 특별히 없고요. 거리감이 있다는 것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2번하고 화자와 그 대상 사이에 일치되는 감정이 없다고 생각을 할 때 거리감을 느낀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볼 때 여기서 무심이란 단어도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고전시가에서 무심한 거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욕심이 없다는 뜻에서 무심이라고 쓰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지별 개념이 다 정리가 됐고, 그 다음 뒷장에는 여기 이렇게 반으로 나눌 거야. 그래서 너가 처음에 2번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한테 해설을 듣고 나서 3번이라고 다시 생각이 들잖아. 왜 3번이 진짜 정답인지 이유를 쓰는 거야. 오답풀이라고 쓰면 돼.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정답 3번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뭐라고 3번은 정리하면 좋을까? 그리고 내가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빨강색으로 맨 마지막 줄에 너가 이 문제를 풀면서 느낀 점, 너가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을, 그러니까 너의 다짐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예진이는 해송 공부왕이 알려준 학습 팁까지 꼼꼼히 정리하네요. 끝? 감사합니다. 그럼 예진이는 어떻게 한줌교과서를 만들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제시문과 문제를 붙이고 지문 유형은 고전시가, 문제 유형은 일치 불일치 문제를 틀렸군요. 선지별 개념 정리에서는 고전시가라 헷갈렸던 고어와 개념을 꼼꼼히 정리했고요. 오답풀이란에서는 자신이 왜 2번 선지를 선택했는지 자세히 쓰고, 바로 아래 정답풀이에서는 해송공부왕이 알려준 선지별 풀이법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약점이 고전문학이라는 자기 반성까지 작성해 내가 만든 한줌교과서를 완성했습니다. 전에 만들던 오답 노트는 그냥 풀이 과정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풀려서 어떻게 틀렸는지는 다 까먹게 되고, 그리고 그냥 유형도 딱 안 잡고 그냥 풀기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유형을 쓰고 그 밑에 틀린 원인 같은 거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해서 다시 볼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활용한 두 가지 학습법이 언어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소개했습니다. 그럼 국어 내신 학습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신 위주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해송공부왕의 국어 내신 학습법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시를 먼저 공부를 해볼 거야. 근데 시를 공부할 때는 A4 용지에다가 시만 이렇게 써놓고 너가 교과서를 덮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너의 머릿속의 기억으로 한번 적어보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아. 해송공부왕이 전한 내신 국어학습법, 바로 문학 A4 학습법입니다. 과연 어떤 학습법일까요? 사실 친구들이 많이 국어 내신 공부할 때 그냥 읽는 차원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머릿속에 잘 안 남기 때문에 A4 용지에다가 시를 옮겨 쓰고, 그리고 선생님이 필기해 주신 내용이랑 자기가 쓴 내용이랑 확인해보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더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학습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해송공부왕이 전수한 문학 A4 학습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시험 범위 내 교과서 문학 작품과
필기 내용을 3회 정독합니다. 정독이 끝나면 A4 용지 또는 연습장에 문학작품만 옮겼습니다. 옮겨쓰기가 끝나면 교과서를 덮고 앞서 정독하면서 암기한 필기 내용을 적습니다. 기억나는 내용을 모두 적고 나면 다시 교과서를 보고 빠진 부분을 빨간 펜으로 보충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학 A4 학습법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럼 학습법을 체화하는 예진이의 모습을 지켜볼까요?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로. 여기서는 배운 순서대로 체화하던 예진 학생. 그런데 갑자기 한숨을 쉬네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가 봅니다. 시가 너무 길어서 다 생각이 안 나요. 예진이는 긴 지문 때문에 어려워했던 거군요. 그렇다면 긴 지문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시를 전반부랑 후반부로 너가 나눠서 전반부 3번 읽고 전반부에 대한 내용을 암기해서 쓰고 후반부에 대한 내용만 3번 읽고 후반부에 대한 내용 쓰고 그러면 전반부랑 후반부로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아. 고민의 답이 된 것 같죠? 긴 작품의 경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학습하면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송 공부왕은 소설같이 장편인 내용은 5회 이상 정독하고 갈래와 시점 정도는 꼭 정리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진이가 마무리하는 모습을 마저 지켜볼까요? 여기서 틀린 거나 모르는 거 빨간 펜으로 체크해요, 지금.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내신 3주 공부하라고 하면서 3번 보라고 했잖아. 그럴 때 첫 번째 볼 때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볼 때는 참고서에서 난 배운 내용을 파란색으로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세 번째 볼 때는 그때가 마지막 보는 거잖아. 이거 한 장만 보면은 너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딱 보일 수 있게. 그래서 시험 전날에는 그것만 볼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아. 해송 공부왕이 내신 시험 대비 노하우를 한 가지 더 알려주는군요. 알려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서 본 방법대로 처음 교과서와 A4 용지를 가지고 학습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참고서를 활용해 추가적인 내용을 A4 용지에 보충합니다. 이후 마지막 시험 전날에는 A4 용지만을 가지고 시험 범인의 문학 작품을 학습하는 것이죠. 문학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안 보고 대충 봤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저께 그 한줌 교과서 만들기 했잖아.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건데 해송 공부왕이 전한 내신 국어 학습법. 두 번째는 내신 대비 한줌 교과서입니다. 먼저 배운 내가 만든 한줌 교과서와 같은 방식인데요.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너가 이거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 기출문제는 이 문제집을 오리지 말고 이걸 한번 복사를 해서 오려서 잘라서 붙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제 했던 것처럼 오답풀이 너가 왜 이 방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쓰고 그 다음에 정답풀이를 쓰면 돼. 근데 정답풀이 쓸 때 어떤 설명을 들으면 가장 적절하냐면 출제하신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게 왜 정답이에요? 하고 물어보면 그걸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정답풀이로 쓰면 될 것 같다. 두 번째 국어 내신 학습법은 앞서 배운 내가 만든 한줌 교과서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정답풀이를 작성할 때는 참고서나 해설 강의가 아닌 학교 선생님의 풀이 설명을 적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해송 공부왕의 언어영역 학습법 전수는 이것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는 학습법을 배운 예진이가 꾸준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송 공부왕과의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예진이는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과연 3등급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학습법을 배웠다 해도 그것은 본인이 실천하고 자신의 학습 습관이 되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공부지왕 1부에서 습관을 주제로 참여했던 2명의 학생을 기억하시나요? 놀기만 좋아하던 고1 태용이, 미술학원을 다녀 학습 시간이 부족했던 고3 민준이, 이 두 학생이 그동안 학습 습관을 잘 지켜왔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맨날 이렇게 많은 공부량을 어떻게 맨날 꾸준히 하냐 하면서 진짜 엄두도 안 났었는데 맨날 못해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학교 집에 오면 저도 모르게 가방을 두고 독서실을 가고 있고 안 가면 뭔가 막 죄책감이 들고 막 공부 습관은 잡힌 것 같아요. 공부 지방 촬영할 때는 그 독서실 가면서 학원 끝나고 독서실 가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요즘엔 또 실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공부 방법을 바꿨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4시쯤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나니까 그때 공부를 하고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일부에 참여했던 민준이와 태용이 모두 부족하긴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시험 결과가 바로 향상되진 않았지만 두 학생 모두 다음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진이의 6월 모의평가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고등학교 진학 후 단 한 번도 언어 영역에서 3등급의 벽을 넘지 못했던 예진이 한 가닥 실마리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이번 공부지왕 2부에 참여를 결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놀라웠습니다. 예진이의 6월 모의고사 원점수는 98점. 그토록 오르지 않던 언어 영역 성적이 공부왕의 학습법을 배운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1등급으로 올라섰습니다. 시중에 학습법이나 이런 책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꾸준히 멘토 언니하고도 만나고 제작진하고도 만나면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어서 제가 공부 방법을 바꿔서 성적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공부왕들이 알려준 학습법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지만 이번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공부지왕 2부에 참여한 예진이의 용기와 노력, 꾸준한 실천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책상 서랍에 넣어둔 시험지를 다시 꺼내들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학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비록 처음 하는 학습법이 어색하더라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 모의고사를 공부했던 공부왕들처럼 기출문제 활용을 실천한다면 보다 나아진 자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어 공부를 많이 하게 돼서 성적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